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.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감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상속증여 최고세율을 50%에서 40%로 낮추고 최저세율 10%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였습니다. 또한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고 가업 상속 공제 한도도 600억 원에서 1,20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.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해야 할 때라며 세수 결손으로 비어가는 나라 국가는 어떻게 하며 부자 감세로 더 벌어지는 빈부격차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. 지난해 56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관리 재정 수지가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92조 원으로 늘어나 세수 결손까지 예상될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된 상황입니다. 반면 나라살림연구소 계산에 따르면 세법 개정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18조 4천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상속세에서만 총 18조 6천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합니다. 감세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으로 향할 전망입니다. 현 체계에서도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연간 피상속인의 6.8%에 그쳐 상위층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500억 원 이상 초부자들에게 평균 62억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. 지난해 기준으로 상속세를 낸 사람은 2만 명, 사망자의 6% 수준입니다. 개정안이 통과되면 2,400명이 1조 8천억 원을 덜 내게 되고 5년 동안 상속증여세 감소 규모는 18조 원이 넘습니다. 지난해 100억 원 넘게 상속받은 상위 457명이 3조 735억 원을 냈는데 전체 상속세 신고세액 6조 3,795억 원의 절반 규모입니다. 상위 29명이 8,996억 원을 냈는데 1,789억 원을 덜 내게 됩니다. 1인당 310억 원에서 248억 원으로 줄어듭니다. 가족 3명이 200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105억 원의 세금이 7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. 문제는 또 있습니다. 정부안이 시행되면 45%인 근로소득세 최고세율보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더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 이를 해서 번 50억 원보다 부모로부터 무상 이전된 50억 원의 세부담이 더 적어지는 겁니다. 1에서 5억 원을 벌면 1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만 5억 원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0원이 됩니다.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할 경우 현재는 1억 2,790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0원이 됩니다. 이 때문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노동소득 대비 상속소득에 지나치게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중립성에 어긋나고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.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회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.